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좀 가슴을 졸이고는 있었습니다. 채널의 댓글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계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도 테슬라에게 차가웠던 것 같은데, 이 월가에서는 입을 모아서 절망적인 어닝을 예고하고 있었고, 테슬라가 이미 1월 초에 발표했던 4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른 발표를 했기 때문이며, 인도량도 미스했는데 수익성이 좋을 수 있겠냐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이 가득 있었던 것 같고, 어닝 전 이 테슬라의 성장 엔진은 이제 꺼졌다라는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일 뿐인 테슬라의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벼랑 끝을 예고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놀랍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인도량이 부족했는데 돈은 더 잘 벌게 되었을까요? 이 월가가 놓치고 있는 테슬라의 진짜 저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이제 테슬라의 한 분기 성적을 한눈에 보여주는 파이낸셜 서머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딱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 테슬라의 매출의 질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인도량 미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유는 바로 평균 판매 단가의 방어와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기여도가 정말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차를 조금 덜 팔을 수는 있지만 고부가 가치의 모델의 비중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가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프라이즈가 나온 EPS인데요. 예상치였던 0.45달러를 훌쩍 넘기는 0.5달러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비용 통제 능력이 정점에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몇 분기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추고 11%나 높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를 완전히 되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의 흐름과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도 탄탄한 잉여 현금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의 설비 투자와 또 XAI에 대한 투자까지 나오면서 현재 테슬라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이제 많이 파는 회사에서 많이 남기는 회사로 체질 개선을 마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 AI, 바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2026년에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있는데, 모델 3와 모델 Y의 라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이버캡과 테슬라 세미트럭, 옵티머스와 메가팩, 4680 배터리와 리튬 정제 시설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의 라인을 늘리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라인을 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AI를 현실 세계에서 대량으로 쏟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월가는 현재 차를 몇 대 팔았냐라는 과거의 잣대로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제 정말 AI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라는 몸에 이식해서 가장 수익성 있게 팔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026년 이 6개의 라인이 풀 가동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정말로 자동차 마진에서 AI 고마진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의 인도량 미스를 근거로 테슬라의 매출이 곤두박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총 매출 2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볍게 넘겼는데, 여기서 핵심은 매출의 구성이고, 자동차 매출은 인도량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11%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 빈자리는 현재 에너지와 서비스가 메꾸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매출이 정말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자동차의 부진을 완전히 상쇄해버렸고, 테슬라는 놀라운 마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는 바로 갭 그로스 마진이 20.1%가 나왔다는 건데요. 작년 4분기 16%까지 떨어졌었던 마진은 1년 만에 3.86%나 수직 상승하면서 20%의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변동 요인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연구개발인 R&D 비용은 AI와 차세대 칩의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증가했고,
있고 또 차량의 판매 대수 역시 인도량 감소로 인해 감소했으며 테슬라는 이번 분기 탄소 배출권이라고 불리는 레귤라토리 크레딧의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익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마이너스를 다 제외하고 마진을 오히려 20%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은 이 에너지 및 서비스 부분의 총이익이 급증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 따위에 의지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제조의 효율과 에너지 사업만으로 20% 이상의 마진을 낼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월가는 테슬라가 이번 인도량 미스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기막힌 반전의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테슬라를 너무 우습게 봤다라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것은 두 가지의 엔진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엔진은 바로 FSD입니다. 자, 테슬라의 FSD 구독자 수가 드디어 1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110만 명이란 숫자가 왜 무섭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막대한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FSD 구독은 매달 매출이 발생하고 게다가 소프트웨어는 팔 때마다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이 거의 100% 순이익에 가깝게 들어오게 됩니다. 월가가 그토록 원하던 테슬라판 사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가 110만 명 규모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두 번째 엔진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볼 수 있고 이번 분기 배포량은 무려 14.2GWh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는데 전년 대비 8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급하게 증가하면서 같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전기차 성장세 둔화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조용히 에너지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고요. 메가팩 하나가 자동차 파는 것보다도 훨씬 마진이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110만 명의 FSD 구독자가 내는 소프트웨어 마진과 14.2GWh의 메가팩이 만들어내고 있는 고마진 에너지가 합쳐서 경이로운 20.1%의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테슬라는 이렇게 에너지와 FSD만 팔면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를 정말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은 옵티머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옵티머스 3세대를 전격 공개할 예정이고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닌 3세대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테슬라가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이 옵티머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목표치는 연간 100만 대를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100만 대를 찍어낸다는 건 정말 노동의 역사가 뒤바뀌는 사건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첫 번째 생산 라인을 깔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만 하고 SF 영화에서다 보던 이야기가 이제는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거미줄인 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2025년에만 무려 8만 9천 번 이상의 버추얼 파워 플랜트 이벤트가 발생했고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파워월이 하나의 거대한 가상발전소처럼 움직였으며 이 시스템 덕분에 집주인들이 아낀 전기료만 10억 달러, 한화로는 1.3조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인 옵티머스와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두뇌와 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100만 대의 로봇과 자율주행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면 엄청난 학습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AI 학습에는 콜텍스2를 계획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콜텍스2의 건설을 예정 중이고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2026년 상반기까지 텍사스 현재 AI 컴퓨팅 능력을 지금보다 무려 2배나 늘리겠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오스틴에서 양극과 음극 모두를 건식 전극으로 생산한다라고 공식 선언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가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모두를 건식 전극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테슬라는 현재 그 기술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4680 배터리뿐만이 아닌 LFP 배터리 라인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LFP 배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웠지만 테슬라가 미국 본토에서 LFP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관세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위협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공급망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원자재 정제부터 4680 배터리 생산, 그리고 미국산 LFP 배터리까지 모든 공급망을 한 손에 쥐고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슬라가 FSD 버전 1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FSD 14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빈 주차 공간을 찾아내고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테슬라가 매일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전 세계 테슬라를 통해서 매일 500년 분량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하고, 압도적인 데이터 양이 있었기 때문에 버전 14와 같은 경이로운 성능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테슬라는 AI5 칩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능을 예상할 수 있는데, AI5는 기존의 AI4보다 무려 50배나 더 강력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배 연상 능력과 9배의 메모리 용량, 5배 향상된 데이터 처리 효율을 가지고 2027년 괴물 같은 성능의 AI5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인 AI6는 2028년에 양산될 계획이고요. 지금 AI4로 FSD 버전 14를 돌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50배 더 똑똑한 AI5 칩이 나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작년 12월부터 오스틴에서 무인주행 테스트를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실제 고객 탑승 시 안전요원을 빼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 올해 상반기 안에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가 달릴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텍사스의 달라스와 휴스턴, 애리조나의 피닉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와 올란도, 템파,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올해 상반기면 이런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고,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차들이 도로를 누비는 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레모네이드라는 보험사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테슬라 보험 역시 하겠다고 할 수 있고, FSD를 많이 쓸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FSD 일시불 결제를 종료하고 월간 구독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데, FSD를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결국 FSD를 공짜로 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바로 xAI에 대한 투자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2026년 1월 16일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의 시리즈 2 우선주 인수를 위해서 약 20억 달러, 한화로는 2.7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테슬라 돈을 xAI에 쓰냐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2025년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안에서 xAI에 투자하라는 주주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고, 결국 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테슬라와 xAI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AI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AI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고, xAI는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도의 지능인 디지털 AI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회사는 프레임워크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다고 하고, 테슬라가 xAI의 강력한 AI 기능을 테슬라 차량과 로봇에 이식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억 달러는 지출이 아니라 이런 AI를 사오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xAI의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서 비서가 될 수 있고 옵티머스에서 뇌가 되어서 사람과 대화하고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분기 안에 테슬라의 xAI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된다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지능과 이 물리적 몸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번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상반기 사이버캡과 세미의 양산, 그리고 연말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실적 발표의 백미라고 불리는 질문 응답 섹션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어닝 발표보다 Q&A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는지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고,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은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가 그 대답을 바로 차단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답을 듣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분기에 모델 S와 모델 X를 단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상징적 사건이 된 것인데요. 테슬라를 세상에 알렸던 프리미엄 세단과 SUV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라인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궁금한데, 일론 머스크는 바로 그곳에 옵티머스를 넣겠다고 하고 있고, 차를 파는 것보다 로봇을 만드는 게 인류와 테슬라의 미래에 훨씬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슬라의 럭셔리는 모델 S가 아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현재 모델 Y의 로봇택시 차량들이 이 무감독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로 더 이상 추적 차량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전까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뒤를 따랐지만 이제는 100% AI가 혼자 운전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에서 운행 중이고 있는 로봇택시 차량은 500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무인 로봇택시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성장 중 가장 걸림돌, 또 병목 현상으로 작용할 것을 바로 반도체라고 손꼽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인 테라팹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년에서 4년 뒤 전 세계가 AI 칩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테슬라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배터리를 수직 계열화했듯 이제는 AI 칩까지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모두 다 손에 쥐겠다는 테슬라의 이야기가 바로 테라팹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Q&A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오늘 발표에서 확인했던 것은 테슬라가 이 돈만 잘 벌고 있다는 성적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꼬리표를 완전히 뗐고, 심지어 모델 S와 X를 단종시키고 이제는 옵티머스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결정, 이로 인해서 이제는 차를 몇 대 팔았냐라는 잣대로 테슬라를 보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그리고 로보틱스에 정말 올인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경쟁하던 자동차 판매 사업은 이제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며, 그리고 최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나 중국의 많은 로봇 기업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회사의 로봇들이 테슬라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현재 중국 외에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적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고, 현재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3대 난제, 바로 손과 리얼월드 AI, 양산 능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은 현재 테슬라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확실히 AI와 로봇으로 그 사업의 방향이 변해가고 있고, 현재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과연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